은퇴 후 월 200만 원? 당신이 몰랐던 중산층의 충격적인 기준.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젊었을 때는 중산층이면 그럭저럭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중산층과 현실의 중산층 기준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월 200만 원 정도면 적어도 중산층은 되지 않을까? 라고 믿었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당장 월 200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를 하는지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그 돈으로 중산층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체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이 금액에 크게 못 미치거나 가까스로 맞춰 살아가는 상황에 부닥치곤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의미와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노후 생활의 현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왜 문제일까? 사실 은퇴하기 전에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월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나중에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겠지라고 대충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받는 금액이 개인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달 90만 원 정도를 받고 어떤 분은 4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이상 받는 분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자산운용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만든다고 해도 생각보다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과거에는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고정지출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빼고 나면 여유 자금이 확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은퇴 생활을 길게 잡아 2030년 넘게 본다면 점점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사례 1. 35년 직장 생활 후 막상 은퇴해보니 젊을 때는 오히려 돈 쓸 일이 많았는데 은퇴하면 집에서 지내니 더 적게 쓰겠지? 하고 안심하셨던 김종수 가명 65세 씨의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35년 가까이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 자금을 모아 월 200만 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관공서 일도 보러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자가용 기름값도 들고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진료비와 약값이 계속 나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면 용돈이 나갈 수도 있고 손주가 생기면 기쁘면서도 또 돈이 들죠. 여기에 더해 35년 동안 일하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제라도 여행 좀 다니고 배우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비용을 따져보니 엄두가 안 납니다. 월 200만 원으로는 이런 여유로운 노후 같은 걸 꿈꾸기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결국 김 씨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했다가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간제 알바를 뛰면서 월급 70만 8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예요. 3. 사례 2주택연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부부 이야기. 이번에는 60대 중반 부부인 박영호 가명, 66세 이선희 가명, 64세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은퇴를 맞이했어요. 뚜렷한 현금 수입원이 없다 보니 결국 주택연금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합쳐서 총 16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죠. 그러면 160만 원이면 중산층까진 아니어도 적당히 살만하지 않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생각했던 노후의 모습이랑 실제로 주택연금 받으면서 사는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목돈을 쓸 일이 생길 때가 골치 아파요. 갑자기 치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몇백만 원 금방 깨집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보니 집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대출받기도 복잡하고요.
결국 생계비에 이리저리 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유로운 여행도 문화생활도 도대체 언제 해보냐라는 하소연이 나오게 됩니다. 은퇴 전엔 우리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노후엔 중산층 정도 되겠지라고 믿었지만 막상 주택연금만으로는 기대했던 삶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되레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병원비, 각종 보험료, 관리비 등을 걱정하며 삽니다. 4. 사례 3. 개인연금 국민연금 투잡으로 다변화한 60대.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힘든 상황에만 처해 있는 건 아닙니다. 최미정 가명 62세 씨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을 2개나 들어뒀고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일부를 주식이나 적금 그리고 작은 부동산 투자로 분산해놨습니다. 최 씨의 월 수입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약 80만원, 개인연금어에서 60만원, 개인연금비에서 40만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3,0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만원 전후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죠. 여기에 더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홈베이킹을 활용해 동네 마트에 간단한 쿠키를 납품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매달 30만 5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월 230만 250만원 정도가 꾸준히 확보되니 일단 가정 경제가 덜 불안하죠. 생활비도 나름 여유가 있고 여행도 1년에 2~3번은 다녀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목돈이 필요해도 큰 무리는 없었대요. 최 씨의 경우는 은퇴 시점 이전부터 꾸준히 돈이 나오는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월 200만 원을 확보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국민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나 모아서 200만 원 만들자가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 중산층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다. 통계적으로 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생계비가 180만 200만 원 전후라는 자료도 종종 언급됩니다. 여기에 병원비, 여가비용, 경조사비 등이 붙으면 실제 필요 금액은 더 올라가죠. 결국 중산층이라 부를 만한 생활 수준을 갖추려면 단순히 밥 먹고 집 유지하는 데만 드는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은퇴 생활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지출 항목이 달라지고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나 주거, 환경 변화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200만 원이 10년 뒤에는 지금의 200만 원만큼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6.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다각적인 수입원 확보. 사례 3에서처럼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적절한 금융투자, 취미를 통한 소규모 수입 등 여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곳에 의존하면 변수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어요. 이 은퇴 후에도 작은 일자리를 활용. 체력이 허락한다면 주 23일 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계속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50만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3. 절약보다 효율. 막연히 노후엔 아껴 써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지출을 가치 있게 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지출 운동, 검진은 초반부터 꾸준히 투자하면 오히려 큰 병원비를 줄일 수 있어요. 문화생활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값싸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잘 찾아 즐기는 식으로 효율을 높이면 됩니다. 4. 주거 문제 신중하게 검토. 집 한 채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을지, 더 작은 곳으로 이사의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지, 혹은 자녀와 동거를 택할지 등등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한 것도 아니니까요. 7. 노년에도 중산층다운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핵심은 준비입니다. 은퇴 5년 전, 10년 전부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나가야 해요. 가령 40대에 접어들었다면 당장 오늘부터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내가 매달 저축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은퇴 후 어느 정도 월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를 가늠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고 예상보다 적다면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막상 준비해보면 내가 진짜 바라는 노후 생활을 위해선 250만 원, 3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 마무리하며 막연히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 정도 있으면 중산층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지출을 고려해보면 200만 원은 사실상 최소 생계비 정도에 가깝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중산층의 여유를 느끼며 살기엔 빠듯한 금액이라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고 어떤 뾰족한 대책도 마련하기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 난 지금 뭘 해야 하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게 시작입니다. 사례에서 봤듯이 같은 월 200만 원을 확보하더라도 수입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 은퇴 전부터 어떤 습관과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질이 펼쳐집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10년 후, 20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난 집 한 채 있는데 국민연금도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수 씨나 박영호 이선희 부부처럼 실제로 부닥쳤을 때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내가 원한 노후는 아니잖아 라며 괴로울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한다면 분명 최미정 씨처럼 어느 정도 여유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 그 중산층 이상의 삶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월 200만 원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준비에 나서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삶 그냥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